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환율 안정화에 대한 기대, 외국인의 수급이 회복되며 한 주의 시작이자 9월의 마지막 월요일, 금요일에 조정을 뒤로 하고 오늘은 양시장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연휴 시작과 함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이 연휴를 앞두고 우리는 미리미리 종목들 챙겨가 봐야겠죠.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내일 시장을 이끌 주도주 미리미리 발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거친 하락이 나와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 전망했었는데 그때 당시 두 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또 바로 올라와주는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연휴 전에는 우리가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봐야 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오늘도 추석 전에 조금 용돈 벌 수 있는 전략들 가득 챙겨주셨을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추석 후를 봐야죠. 추석 후를 봐야 한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그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시장을 굉장히 많이 샀을 거예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들 수가 있어요. 대신 흔들면서 주식을 더 추가하려고 할 거예요, 메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추석 전에 시장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외국인들 그걸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이 패턴상 주식은 오히려 사고 파생은 정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그 연휴가 길다 보니까 파생해서 상방 포지션을 잡아놓은 것을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그럼 시장이 못 가게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살 겁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그런 수급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기로 계속 봐야 돼요. 추석 이후까지 계속 끌고 간다. 추석날 좀 허리 졸라 매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 팔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주식대로 없는 돈이라도 끄집어가지고 정부통이나 깨가지고 추석날 뭐 용돈 만드시고 그런 전략이 맞고요. 주식은 계속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맞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그리고 파생이 흔들리게 되면 반도체 이외의 것들이 같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연휴 전, 오늘도 이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이 연휴 후, 추석 이후의 시장을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추석 이후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챙겨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바라겠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추석 연휴 전에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변동성 그리고 지금부터는 4일 동안 월, 수, 목까지는 이제 그 추석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되는 만큼 이번 주 4일 동안의 종목들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혹시나 역시나 반도체가 주도주죠. 대한민국 응원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들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고 그 반도체 업종에서 3분기 어닝까지도 좋은 종목들은 가파르게 5일선 또는 이틀 동안 조정받았죠. 자, 11선에서 개파르게 양봉에 관통용 캔들이 오늘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5일선 올려놨죠. 여기서 이틀, 3일 정도는 옆으로 행보해도 괜찮고 단봉에 양음량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 큰 시장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되는 10월 2주차, 3주차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반도체, 다음엔 바이오 이 두 개 업종에 여러분들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과 또 정바이오텍, 바이오 전문가 우리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리미리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들 오늘도 전략적으로 들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조정이 나올 때도 버텨주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이 시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잡히는 종목들 오늘도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고 해서 살짝 리뷰 듣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이 시간 정말 많이 출연했던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 무려 153%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또 8월 중순에 소개해 주셨던 하나마이크로는 한 달 만에 벌써 85%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PSK와 메카로는 각각 60%
40.9%, 61%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오킨스전자 40.99%, ENF 테크놀로지는 40.5%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이야기해드리지만 누적 상승률 기준 높은 순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래 대표님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일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시가총액 왔다가 눌러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누르고 여기서 종목 상담하면서 재매수 타점까지 잡아들였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2차 파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계속 가지고 온 것이 맞고 요거랑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진 기업을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한솔테크닉스. 네, 맞아요. 예,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푸닥거리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것도 또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이 이번 연도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하이닉스가 HBM4로 넘어갈 경우에는 후공정 쪽 하나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마이크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금요일에 소개해 주신 한솔테크닉스까지 전략 챙겨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74% 넘는 74.61%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APR 61% 역시나 좋은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대무백수 58%대, 일동제약은 41%대 상승률, 또 지난주 수요일에 가져오셨던 로킷 헬스케어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26.58% 상승률, LG 디스플레이는 12.86% 상승률 기록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들 눈에 띄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략 세우셔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APR의 영업이익률의 볼륨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엔비디아 생각이 날 정도로 볼륨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추세가 잡히고 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는 종목들 한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긴 연휴 끝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로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되는 만큼 이번 주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 집중해서 사서 넘어가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천절과 함께 또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더 철저하게 전략들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매일 오후 12시 30분에 점심시간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종목 점수뿐만 아니라 궁금한 종목도 점수뿐만 아니라 차기 주도주 그리고 어떻게 이번 금요일 날도 시장 폭락할 때 종목 교체의 기회다라고 제가 이제 막 방송을 했었거든요. 제목이 걱정 말아요 그대였어요. 예, 종목 교체의 기회를 봐라.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니까 추석 이후를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잡아야 될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지 내일 또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함께 진행하시니까 좋은 점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12시 30분이면 매번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한 분이 아프셔도 한 분께서 또 진행을 하시니까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일 평일날 12시 30분 한국경제TV 입장하셔가지고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상담과 함께 종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올려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다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전광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줬죠. 반도체주들 역시나 좋았고 또 이 시간 소개해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역시나 눈에 띕니다. 두나무 자회사 편입 호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네이버 역시나 이 시간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 두 분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원익, KNR 시스템, 인바디, 상신 EDP 가져와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은 유니테스트, 아바코, LB세미콘, 오킨스전자, 삼성전기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에 한 번씩 수급 포착돼서 이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가져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경락 대표님.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조정의 마무리가 끝났다고 할까? 그런 류의 종목들을 좀 잡아왔고요. 일단은 수급이 수급 포착이 된 것들 당연히 그것도 위주로 가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며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그리고 이 힘을 비축하며 강한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신 것 같고요.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 기준으로 가져가신 걸까요? 골고루 들고 왔죠. 골고루. 네, 오늘도 골고루. 백화점. 예, 맞습니다. 백화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안해서 시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기준인지 수급 기준이 있냐 아니면 현재는 차트 기준이냐 모멘텀이냐 밸류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과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3분기 시즌에 앞두고 있는 현재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골고루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섹터 내에서 이 재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경규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네. 너무 반가운 종목이 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게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시간 또 네.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수익률이 5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유니테스트가 이제 제가 테스트 단어만 들어가면 양잿물도 마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시장에서. 그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죠. HBM4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테스트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 원래 1단계 하던 것을 3단계까지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관련된 장비, 부품, 소재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공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장에 있었던 게 선두에 있었던 게 유니테스트예요. 유니테스트를 시작으로 모든 것이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유니테스트는 지금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의 HBM4 거기에 버닝 테스트의 최대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버닝 테스트 최강자입니다. 기술력의 유니테스트예요. 태양광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SSD 등 CXL 등등 다양한 쪽에 다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버닝 테스트 최강자. 자, 근데 27,000원 여기 언저리에서 쉬었던 이유는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매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외인들의 갈팡질팡 움직임이 있었고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또 그 물량을 받아먹는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옆으로 기고 있죠. 힘을 모은 상태에서 오늘 금일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수급은 여전히 양호하고 52주 신고가 만점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전에 포석을 깔자. 예. 저기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말이에요. 바둑에 포석을 깔듯이 주식도 포석을 깔아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기존에 또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 유니테스트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지금부터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사실은 수가 안 할 없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 예, 맞습니다. 네이버의 오늘 점핑 양목을 통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났는데, 자, 제일 먼저 차트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점핑 양봉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왔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금요일장은 개파락의 양봉이었죠. 그 금요일장까지 외국인은 차익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점핑 양봉 다시 말해서 점핑해서 양선이 났다는 것은 매물 즉 앞전에 있는 27만 원짜리 28만
많은 자리에 매물을 오늘 소화시켰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오늘 양봉을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 손바뀜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관련 기업에 투자한 기업을 볼 수 있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잠깐 너무 잘 아시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 중인 자, 두나무 지분을 7.20%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네이버와의 합병 소식을 통해 아주 수혜를 받고 있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 그리고 주주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스 주식을 받게 되는데 네이버 파이낸스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뿐만 아니라 더 크고 확실한 엑시트가 될 것이라는 아침부터의 오후까지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지분 가치에 투자한 기업으로서 오히려 더 호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기관가용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재가 언제까지 가냐? 대부분이 지금 관련돼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효과가 나게 되면 자, 저점에서 한 20% 가까이 점핑 주고 또 점핑 나왔습니다. 자, 이것처럼 자, 오늘 내일 만약에 내일 자, 이 양봉 있죠? 내일 만약에 개파락 출발 후에 양봉을 낸다면 종가 따라가신 다음에 장대 양봉 하나 더 먹고 나올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궁금해하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바코예요. 아바코. 아비코 전자 아니에요. 네. 이번엔 아바코입니다. 아바코. 예. 이게 나중에 코시리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시리즈. 좋습니다. 자, 아바코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치선주로 분류돼 가지고 그동안 재미가 없었던 유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동사의 가장 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증착기입니다. 진공 증착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동사가. OLED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이치선주로 연결되기도 했던 부분들. 아무튼 자동화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자동화, 노란 봉투법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2분기 때 실적이 빠른 턴이었거든요. 자,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어요. 그동안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를 보여주다가 2분기 때 확실하게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매수였어요. 수급 포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최근에 신고가 만든 다음에 살짝 시장 안 좋아서 눌러주고 나서 빠르게 돌아서는 거.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돌아섰다는 것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종합점수 90점, 거의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점수도 훌륭하고 외국인의 끊임없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아바코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을 들고 왔습니다. 원익. 자, 전광판 보면서 네.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2,500개, 다시 말해서 매매할 수 있는 2,000개 종목 중에서 정배열 초입,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을 통해 가지고 상승 초입의 종목을 2,500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급 포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승 초입, 정배열 초입, 그리고 하락에서 돌리는 나이키 커버까지도 다 잡아줍니다. 중간에 보이는 원익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익에 대해서 종목을 몰라도 됩니다. 클릭과 동시에 원익의 기간적 지표가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모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기업 실적, 주주 현황, 경영진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올드한 HTS 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는 우리 종목 쇼와 함께 프로그램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이 도대체 어떤 기준인데 오늘 정배열이 잡혔는지. 원익 홀딩스의 지분은 28.96%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의 개와 함께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감의 손자인 원익 로보틱스에 주목받고 있는 것과 함께 현재 지주사인 원익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원익홀딩스가 이경락 대표님이 추천한 이후에 어떻게 오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차례 많이를 줬지만은 무엇보다도 캔들 8개가 지금 관리자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죠. 5일선을 타고 지금 현재 개파락이 양봉만 6개가 난다는 것은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잡고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을 들고 있는 원익도 바닥에서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스윙은 아니죠. 스윙보다도 스윙을 하려면 원익홀딩스고요. 원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양음량 패턴이 내일 만들어지면 양음량이라는 건 오늘 뚫었습니다. 이동평균선 뚫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핑해서 양봉 또는 망치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장대 개파락 장대 양봉 이런 3, 4%짜리 최대 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에 7,900원짜리가 넘어설 때 종가 배팅 들어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원익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제가 그동안 선택해서 수익률이 크게 났던 종목들의 특성은 아무래도 전공종보다는 후공종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후공종 쪽에 테스트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HBM4로 넘어간다는 것은 패키징 시장의 확대, 가지각색의 반도체 패키징 시대가 열린다. 커스텀,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주로 LB세미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2의 하나 마이크론처럼 갈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처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LB세미콘이 우리나라 3대 패키징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밀도 패키지 구현, 범핑, 그리고 SRPL을 구현하는 기술 RDL, WCSP, 테스트, 후공정과 연결되는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동안 좋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패키징 업체들은 재고 자산이 많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본격적인 반도체의 가격 이후에 한 2시즌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업황 톤이. 그 상승 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 실적 호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증권사 추정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3분기. 추석 때 이런 것들을 사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힘을 모으고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패키징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각색의 메모리 또는 비메모리 시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패키징이니까.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쪽도 많고 또 이미지 센싱 관련된 또 테스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미지 센싱 패키징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동차의 눈, 로봇의 눈도 이미지 센싱이니까요. 종합점수 95점입니다. 25주 시험고가 이후에 시장 빠졌다가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거.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뒤돌려차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뒤돌려차기 딱 초입했어요. 좋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미리 주목해볼 종목 LB세미콘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도 우리 다 같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네. 전광판 보시죠. 보시죠. 네. 저 화면도 좀 같이 좀 나와주시면 안 돼요? 나는 없는 사람이야. 동수야. 네, 맞습니다. 음성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뒤돌려차기라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니킥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킥. 자, KN은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무엇보다 점핑 양봉에 오늘 영망치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자, KNR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타리 액추레이터 개발에 성공한 고화층 로봇 시대에 여는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레이터의 전기 모터와 유압 액추레이터를 하나로 합친 로봇 회전형
활동 장치로 중대형 산업 로봇에 적용하면 로봇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모두 다 가능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제품이 제가 직접 봐야 되는데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구두로 설명하드리니까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고점의 매물을 먹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시장에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유압식을 보게 되면 유압식과 전기 모터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리가 엄청 커요. 우리 로봇 춤추다 보면 잉잉잉 소리가 내죠. 네. 그게 뭔가 하면 유압식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안 나오는 게 자, 이 소리 나는데 소리가 크고 작고 그리고 회전이 아주 부드러운 게 사실 유압식보다 10배 이상 비싼 액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만큼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만든 KNR 시스템이 오늘 전고점의 매물을 먹은 만큼 이제 추가적인 로봇 상승에 있어가지고 이제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자, 수익 관점으로 이건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뇌리에 박히게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 로봇춤을 또 춰주셔가지고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에 더해서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왔던 종목 KNR 시스템에 대한 전략까지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볼 텐데요. 오킨스 전자더라고요. 네 번째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에 가져와 주셔가지고 2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4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엄청난 상승률인데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이 됐는데 앞으로의 흐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이다. 난 그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니 오르고 많이 오르고를 왜 본인 판단으로 봐요. 시장에서의 판단을 봐야죠. 그쵸. 시장에서 수급 포착이 됐다는 얘기는 더 올라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그러니까 개미 소리 듣는 거예요. 네. 아무튼 찔리네요. 네. 주식은 더 올라가고 말고 이런 판단은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왜 가져 나왔는지. 기존 수급 부착된 종목이고 4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또 가져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오킨슨 전자는 뭐 우리가 디램이나 낸드 테스트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의 전문 분야는 패키징, 조금 전에 제가 패키징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네. 패키징을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소켓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CXL, 이거는 SSD, 이거는 CPX 등등 갖다 붙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패키징이 다양해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거는 HBL, HBM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패키징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오킨스 전자가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봐야 되겠죠? 실적을 봐야 되겠죠. 1분기, 2분기, 작년부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반도체 패키징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현재 시점. 당연히 테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 실적으로 올라왔구나. 그럼 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수급이죠.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많이 올랐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 많이 올랐는지 볼게요. 어머나. 엄마? 예, 지금 시작하네요. 예. 많이 올랐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네.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점수. 예, 만점입니다. 차트 점수. 그리고 뒤둘러차기가 아니라 뒤둘러차기 하는 척 하다가 오늘 날라차기를 했기 때문에 날라차기 한 첫날 우리 오늘 첫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좋습니다. 괜히 반도체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정말 많은 이 반도체 관련 용어들을 배우고 가는 것 같은데 뭐 HBF도 나왔고 HBL 관련 수혜 기대감 살아있는 오킨스 전자 이 멀리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늦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킨스 전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네, 너무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네. 인바디뿐만 아니라 휴비치 그리고 과거에 이제
헬스케어 기기가 2014년도에 대박을 낸 이후에 사실상 거의 한 7, 8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동안의 기업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만은 사실상 시장의 부각을 좀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데 좀 자리가 좋아가지고 좀 들고 왔습니다. 3분기 어닝뿐만 아니라 현재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일단 2개월간의 포지션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자리 보이시죠? 자, 이 자리 보시는 것처럼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2개월 전에 머리를 들고 기관과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끊임없는 지금 현재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자리는 22선 눌림목을 딛고 앞전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2개월 동안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29,000원과 27,000원짜리를 오늘 뚫어주는 자리가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상승 초입과 함께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이 난다는 개념보다도 장대 양봉 다음에 양음양 패턴이 나오거든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돼도 됩니다. 인바디 어디 뭐 여러분들 이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헬스 그리고 PT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바디 하셨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만큼 체성분 분석 기기의 전 세계 1위 업체가 인바디인 만큼 자리가 나왔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는 스윙으로 들어가야 될 캔들 2개만 확인하고 이제는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이것도 한 30% 이상 수준이 났을걸요? 네, 맞아요. 왜 자막이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수준이. 네, 지금 30% 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형 주네. 34.9% 상승률 34.9%.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딱딱 안 맞네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이 MLCC가 지금 그 내년도 삼성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4년 만에 뭐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MLCC 때문에. 우리 로봇 시대에 제일 많이 부족해지는 게 뭘까? 인간은 피로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하죠. 혈류. 로봇과 자동차, 로봇택시는 전류로 움직여요. 그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MLCC예요. 좁쌀만한 게 수만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나 로봇 쪽에. 당연히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최근에 영업이익 내년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망은 서버 쪽에 대한 포커스거든요. 서버 쪽에 MLCC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논리, 데이터 센터, 뭐 오케이. 근데 피지컬 AI 쪽, 로봇이나 자동차 쪽, 뭐 다양한 디바이스 쪽으로 MLCC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만 들어가는 라인을 또 이쪽에도 대야 되는 상황. 결국에는 쇼티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게인 2016년도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반버지죠. 네. 반버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무튼 삼성전기는 그 논리로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왔어도 지금 가지고 나왔다. 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좋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계속 사들이고 있죠.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미래를 겨냥해서 포석을 까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52주 신고가 이후에 시장 빠지면서 내렸다가 오늘 양봉. 새롭게 새로운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8월 초에 가져와 주셔서 지금까지 34%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 종목 삼성전기. 이 시간 통해서 이 가장 대장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봐야 할 때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전광판 보면서 네. 마지막 설명을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저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반도체에 오늘 한양 디지텍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시는 해성 DS까지 오늘 관통용 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심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역시 좀 반대편 우리 2차 전지 쪽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상신 EDP입니다. 자, 굳이 큰 말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부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삼성 SDI 원통용 캔, 배터리 캔 80% 이상의 핵심 협력사라고 볼 수 있는데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공장을 설립하고 주요 고객사들의 발주 요청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 SDI의 가동 부진으로 인해 수익성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ESS 물량 증가로 인해 점진적 실적 전망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삼성 SDI 향한 러브콜이 지금 현재 먼저 관련 업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전 업종 지금 2차 전지 전 종목 중에서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몇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선 반영 지금 현재 2차 전지도 좋고 바이오도 좋다. 그런데 다음 시즌은 뭐냐? 그러게 되면 뭐 2차 전지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여기서 먼저 추세가 잡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신 EDP를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정규장에 이어서 6%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나노팀, HVM, 세트레가이가 그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요. 휴니드, LNC바이오, 한국엔컴퍼니, 녹십자, 웰빙이 이름을 올린 모습이네요.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록 대표님 종목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안 볼랍니다. 예. 너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그냥 넘어갈게요. 패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 대응을 해보자. 애프터마켓 흐름은 그냥 보기만 하자, 체크용으로만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세트레가이가 오늘 좀 어이없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좀 밀렸어요. 11선에서 부딪혔거든요. 네. 그런데 내일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오른 상승률만큼 내일 시작과 동시에 잉태형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5일선에 잡아준다면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주면서 11월 달에 호재가 있죠. 누리호 발사에 관련돼 있는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곡점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세트레가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부터 특징적인 종목들 짧고 굵게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SM 들어와 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추매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비주얼 센터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락을 내려온 상태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정우영 대표님? 자, 차트를 보면서 빨리 설명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추매는 하지 마십시오. 주식의 재고 지금 악수는 뭐냐면 제 기준으로는 추매뿐만 아니라 추가 매매뿐만 아니라 불타기 물타기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전략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들고 있는 그 자금은 다음에 만들어진 새로운 섹터의 새로운 주도주 종목, 주도 섹터에 매매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국내 시장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3분기 어닝 쪽뿐만 아니라 3분기에 이 다음 10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종목도로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SM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싼 고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현재 나왔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1년 가까이 상승 패턴으로 현재 오다가 이제 한 차례 멈춰주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를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데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찌 보면 단기 지지 캔들과 함께 어찌 보면 요게 보시는 것처럼 빨리 이동평이 뚫어주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뚫어줬을 때 전고점에 향했을 때 먼저 익절한 다음에 나오는 생각 또는 전 저점을 깨지는 자리에서는 손절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추매하지 말자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M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요. 한국전력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락 선생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워낙 또 크게 막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락 대표님? 이경락 쌤이라고 했어요. 쌤이라고. 네, 제가 선생님이라고. 네, 있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락 쌤 설명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일타강사처럼 설명드릴게요. 아, 더워요, 추워요? 야, 추워요. 시원해요죠. 맞아요. 아니 시원해요. 당황했어요. 지금 시원해요. 예. 이군이 있어가지고. 예, 아직 네. 더운 단계에서 시원한 단계로 왔고 시원한 단계에서 추운 단계로 넘어갈 때 네. 우리는 김장을 합니다. 김장 예, 시즌. 김장하듯이 어. 한국전력도 묻어둬야 돼요. 오. 장독에 묻듯이. 네. 왜냐하면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배당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경락 쌤이었나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어떻게 생각하냐? 좋게 생각합니다. 오. 왜냐면 지금 시원해졌으니까. 자, 이제는 내비두시고 차가워질 때, 점점 차가워질 때 배당 받으시고 투자하시고 배당 받기 전에 뭐 내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계속 배당 받을래? 파신 다음에 1월 정도에 다시 이제 반도체 쪽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팔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꼭 들고 가야 될 자리니까 미리 배당 축하드립니다. 네. 추워질수록 더 맛있게 익을 김치처럼 지금은 묵혀둬야 할 때이다. 한국전력 미리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상담은요. 카카오뱅크 들어와 있습니다. 3만 원대에 물려 있어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 판교사는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집 앞에 카카오 네. 네이버 둘 다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출근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릴 때마다 좋고 나쁘고 생각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중간 다리를 보고 이직의 다리라 그러는데 판교에 놀러 오신 분들 이직의 다리를 보면서 카카오 네이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를 보시는 것처럼요. 차트를 보시면 좀 답답합니다. 카카오뱅크를 보면 앞에 있는 우리의 카카오 본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날 정도로 우량주에 늪에 빠진 종목이 현재 카카오뱅크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저는 어렵지만은 교체 매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뱅크, 다시 말해 은행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가졌더라면 오히려 더 신한 지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임 밸류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뱅크 어찌 보면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졌다 그러면 네이버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 꼭 감고 어렵지만은 네이버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포지션으로 종목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네이버 그리고 은행 업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뱅크 업종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신한 지주로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다른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세워주시면서 종목들까지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반도체 소부장주 전반을 상담을 주셨습니다. 여러 개가 좋을까요? 세, 네 개 집중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린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반도체의 아버지, 반도체의 키 작은 아저씨라고 또 소개를 해주신 이경락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옛날에 2차전지 투자할 때 네 종목 가지고 투자했어요. 네. 그게 템버거가 가능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양극재에서 제일 좋은 거, 장비 쪽에서 제일 좋은 거, 뭐 음극재에서 제일 좋은 거, 부품 쪽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씩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에서 또 나눠지게 되면 21단계의 공정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거기서 소재, 부품 또 장비로 나눠져요. 이거 뭐 세 네 개를 추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내가 세 네 개를 추릴 수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순서가 있어요. 후공정이 가고 지금 테스트가 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가고 이런 속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물량을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종목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시되 때로는 공격적으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쪽에다 물량을 추가해서 빠르게 수익을 거두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이 2차전지나 다른 섹터보다는 좀 많아지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종목은 여러 개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승부 걸 때는 집중하는 전략으로 그때그때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 내일 12시 30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수 전반에 대한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평일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두 분이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올라운더 픽 종목 5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오늘의 5종목 하나시스템, 제우스, 로보티즈, 덕산 하이메탈, 카카오페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세 박자에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 점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도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하나 시스템인가요? 죄송합니다.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하나 시스템이네요.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초에 가져와 주셔서 지금 상승률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경락 대표님이 하나 시스템 할 리가 없죠. 네, 그렇죠. 오로지 또 득산인데, 자, 하나 시스템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무엇보다 미래 정쟁이 뭐냐? 미래는 무인기를 이용한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무인기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시스템으로 인한 전쟁이 앞으로 대세라고 볼 수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유일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대한민국 유일한 이 드론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드론, 안티 드론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180조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 기업 중 대규모 투자를 역량으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형 무인기와 중대형 군용 드론까지 다양한 기종의 연구 개발 중이며 하나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무인기 산업의 사활을 걸 만큼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기술의 진보는 제일 먼저 어디에 쓰이냐? 무기, 다시 말해 전쟁에 쓰일 수밖에 없죠. 앞으로의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AI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는 AI에 관련돼 있는 전쟁이 이제 곧 터질 것 같은 생각과 함께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현재 시점이 언제죠? 오늘이 9월 29일 다음 주가 되면 긴 연휴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죠? 전 세계 글로벌 민감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좋은 거는 반역이 미미하고 오히려 더 나쁜 악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잘 먹혔던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비춰본다면 긴 연휴 동안의 불확실성을 통해 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의 한 전면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또 폴란드뿐만 아니라 발트 3국까지 무인기를 한 바퀴 쑥 돌고 넘어오면 난리가 날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긴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특히나 하나 시스템은 3분기 어닝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확실성 그리고 드론뿐만 아니라 방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긴 연휴 동안에 묻어서 갈 종목으로 방산 중에서 하나 시스템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그리고 방산 쪽에서 길게 봤을 때도 좋다. 하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도 덕산 하이메탈 예전에 가져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7월 중순쯤에 가져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54%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이 됐나 봐요. 네. 덕산 하이메탈 수익률 좀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54%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네, 오늘 또 왜 이렇게 안 올려주시냐?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엎드려 절밖에 힘드네요. 예. 덕산 하이메탈은 FC-BGA 관련된 종목이에요. FC-BGA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플립칩 방식의 볼 그리드 어레이. 또 이제 전문 용어 나온다.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들어가는 패키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동차 쪽.
근데 자동차 쪽은 어때요? 크기가 크죠. FCBGA가 많이 들어가겠죠. 또 요 FCBGA가 서버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요 FCBGA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로봇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FCBGA는 피지컬 AI의 최대 수의 부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볼,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덕산 하이메탈이 글로벌 시장 과점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가에 녹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상한가가 가고 나서의 흔적, 이 거래량과 또 두 번째 2차 거래량, 1차 매집이 끝났고 2차 매집이 만료된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 여기서 슈팅이 오게 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상한가도 가본 놈이 갑니다.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의 선택을 받은 올라운더 픽 종목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저희 상담 마치고 나니까 계속해서 상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정우영 대표님, 못다한 전략 어디서 세워주신다고 하셨죠?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0분 한국경제TV, 대한민국 1등 방송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대안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포지션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전략까지 잡아드립니다. 12시 30분 유튜브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평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두 분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부터 종목 상담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이 시간에 질문 나오는 부분이 저 전광판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이경래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번 주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경래 대표님, 우리 또 유튜브에서 더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이경래 대표님께서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똑같은 내용을 할 수는 없고 네. 히트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궁금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광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매주 12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특히나 반도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무료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전략부터 바이오에 대한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종목쇼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